부모도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서도 초임교사가 정말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을 그려주거나 티니핑을 서슴없이 그려주기도 합니다. 아이는 이미 벌써 수년간 경험했죠. 내 것보다 엄마나 선생님이 그려준 작품이 훨씬 멋지다는 것을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도 엄마가 그려줘. 가위질을 하다가도 나는 잘 못해. 좀 하다가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하고 스스로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는 아이. 쉽게 포기하는 습관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완벽주의 성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오늘은 끝까지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부탁하는 아이의 속마음과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면 좀 더 끈기 있게 도전하는 유능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일단 10년 가까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바로 옆에서 관찰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정말 쉽게 가까이서 관찰을 했고, 무엇보다 성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행동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때 성인이란 부모도 포함되고 교사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단순히 귀찮음이 아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금방 포기하고 해달라는 아이 심리 첫 번째는 비교 경험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가위질을 하거나 종이접기를 하더라도 아직 소근육 발달이 미숙한 아이들은 엄마나 선생님 또는 언니 오빠들처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너가 아직 어리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건 멋진데, 엄마 건 예쁜데 자기 건 하나도 안 멋져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어리고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건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아이들도 보는 눈은 있거든요. 결과물을 보면 속상한 것 또한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해요. 부모도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서도 초임교사가 정말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색칠하도록 하거나 아이 옆에서 자연스럽게 막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는 것.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을 그려주거나 티니핑을 서슴없이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 경험이 3살, 4살 쭉 이어지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그림 그리기를 시도할 수 있는 5살에서 7살 유아기가 되면 스스로 그려봐 라고 하지만 아이는 이미 벌써 수년간 경험했죠. 내 것보다 엄마나 선생님이 그려준 작품이 훨씬 멋지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본인 것보다 더 멋진 결과물을 원하는 마음과 비교 속에서 내 것을 쉽게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때 부모 역할은 먼저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엄마나 교사가 보여주는 결과물의 완성도의 기준이 너무 높아버리면 아이의 비교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처럼 예쁘게는 잠시 넣어두세요. 가장 현명한 것은 아이가 먼저 하도록 하면서 그 수준의 정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색연필을 들고 끼적이는 단계인 2, 3살 때 작품인데요. 왼쪽은 아이 작품, 오른쪽은 옆에서 함께 그림을 그릴 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3, 4살 때는 자유롭게 끼적이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형태 없이 휘갈겨 그리면 같이 휘갈겨 그리면서 우와 크다, 지렁이처럼 길다, 동그라미 같네. 그러다가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면 엄마도 비슷한 형태와 수준으로 따라가면서 확장할 수 있게 상호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사람을 그린다면 머리카락을 좀 더 길게 그린다거나 눈썹 없이 눈만 그린다면 엄마는 오늘 눈썹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요 정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모방할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5살에서 6살쯤 되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친구가 그리고 온 걸 보고 모방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집에 오면 엄마 내가 토끼 그려볼까? 라고 하면서 엄마를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그리는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면서 귀가 길쭉한 게 진짜 토끼네? 그럼 토끼가 좋아하는 먹이도 그려볼까? 쉽게 그릴 수 있는 당근 정도로 유도해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과정은 엄마는 나보다 더 잘해, 엄마 결과물은 내 것보다 더 멋져 라는 마음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시도해보고 또 점점 멋있어지는 자기 작품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금방 포기하고 해달라는 아이 심리 두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타인의 피드백에 민감한 성향입니다. 기질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스스로의 기준이 높거나
실패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성향이 좀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삐뚤삐뚤해, 이상해졌어, 실패했어, 내 건 너무 부끄러워,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결국 잘 안 되면 실패라고 여기고 수치스럽게 느끼면서 그 감정을 피하려고 시도조차 두려워서 엄마에게 넘기게 되죠. 사실 타고난 기질과 아이가 가진 성향일 경우 당장 고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당장의 행동보다는 앞으로 이 아이가 경험하고 또 학습해 나갈 과정이 훨씬 중요하기에 두 가지를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뭘 그린 건데? 토끼? 토끼기가 이렇게 짧아?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렸어. 우와, 토끼를 떠올리면서 그리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지만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한 게 진짜 멋졌어. 다 못한 건 나중에 또 할 수 있게 우리 보관해 두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노력과 도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줘도 처음에는 유쾌하게 자기 결과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이게 잘 안 돼서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되면 속상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뭐든 잘 되진 않는 거야. 그냥 그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과정이 있고 한 번 시도할 때보다 2번 했을 때 그리고 10번 시도했을 때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희 아이에게 저도 엄마도 어릴 때 그랬어. 엄마는 처음 할 때 진짜 무섭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실망스럽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랬거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줬는데 이제는 뭔가 잘 안 되거나 도전이 좀 두려울 때 엄마도 그랬었다? 엄마도 속상해서 눈물이 났었다? 자기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먼저 저한테 하면서 이렇게 위안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태도를 좀 숨겨주는 겁니다. 기질은 유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아이가 지켜보면 결국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때는 실패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엄마 아빠는 원하는 결과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유쾌하실까요? 아니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또 좌절하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자란 상황이라면 결국 비슷한 행동 양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저 또한 제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완벽하지 않을 때 오는 이 불안감과 찝찝함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아이가 이런 성향이 강해 보인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아니야,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해보면 되고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몸소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가 좀 필요합니다. 금방 포기하고 해달라는 아이 심리 세 번째는 자기 효능감 부족입니다. 성취감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 또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한두 번 시도해보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난 못해, 그냥 엄마가 해줘, 친구가 더 잘해, 근데 나는 못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이때 부모 역할은 성공 경험을 작게 쪼개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이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집중도, 수준 등등 자기가 경험하거나 관심 분야에 따라 이 능력치 차이가 정말 큰 시기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해요. 시도하는 과정에서 잠깐 힘들고 속상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뭔가를 터득하거나 해냈을 때 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성취감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목표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토끼 전체를 아무렇지 않게 그릴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주면서 땡땡아, 토끼 귀가 어떻게 생겼더라? 정도의 상호작용을 해주면 아이는 어렵지 않게 이 동그라미 위에 길쭉한 귀 2개를 그려내겠죠. 그냥 토끼 그려봐, 잘 떠올려봐, 어떻게 생겼니? 뭐 그려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멋진 행동이야? 라고 하면 너무 막막하게 느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슬쩍 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2개를 그리면 오, 맞아, 길쭉하게
생겼지. 땡땡이가 귀를 그렸더니 진짜 토끼 모양 같다. 눈, 코, 입도 그려줄 수 있겠어? 라는 상호작용에 아이는 어렵지 않게 또 눈, 코, 입을 그릴 겁니다. 토끼 전체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그린 토끼 얼굴은 분명 토끼의 모습일 겁니다. 이때 엄마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줬는데 땡땡이가 토끼 귀도 그려주고 눈, 코, 입까지 그려주니까 멋진 토끼 얼굴이 완성됐네? 이 과정이 3-4번 정도만 반복이 되어도 아빠한테 아빠 내가 토끼 혼자 그리는 거 봐봐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토끼 얼굴 정도는 혼자 시도하고 혼자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은 딱 내 아이의 수준에서 이 한 끗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서 결국 마지막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게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평생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이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 조금씩 시도해보면 결국 큰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어 부모가 보여줬던 그 방식을 따라가면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취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경험시켜주면 그걸로도 충분해요. 늘 쉽게 포기하고 도와달라고 또 시도하려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끈기가 없다 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완성도에 대한 기대와 또 비교 속에 느끼는 위축감도 있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좌절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감정을 읽어주고 또 결과보다 과정을 좀 격려를 해주고 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천천히 늘려주는 조력자가 되어주면 분명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키워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답답한 마음 조금만 숨겨주시고요. 또 멋진 엄마, 아빠, 선생님 작품들 잠시 넣어두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지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